안녕하십니까. 202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재영 본부장입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wherever you are, welcome to Digital Economy Forum 2020. My name is Josh Choi,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at Korea Startup Forum. I'm truly honored to be an MC for today's event.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주관하는 글로벌 포럼으로서 올해도 전 세계의 다양한 혁신가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디지털 경제의 미래와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The Digital Economy Forum, launched in 2018, is an annual event host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rganized by Korea Startup Forum. The forum is a global discussion platform inviting world-renowned experts and thought leaders to discuss on how to shape the future of the digital economy and share the novel ideas and insights.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이코노미, 진정한 혁신을 이끌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총 4개의 세션, 그리고 2명의 기조연설, 그리고 스페셜 세션으로 아주 알차게 꾸몄습니다. 특히 올해는 각 세션의 논의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을 했고요. 서울, 보스턴, 실리콘밸리, 런던, 제네바, 헬싱키, 뉴델리 등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수준 높은 연사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자, 본 행사는 대한민국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포럼인 만큼 오늘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 통역으로 제공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각자의 언어를 선택하셔서 포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포럼의 주최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님의 개회사를 들어볼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현장이 아닌 영상으로 개회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포럼에 자리해 주신 이승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주신 피터 다이아만디스 싱귤레리티 학장님, 그리고 앤드류 위코프 OECD 과학기술산업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더밀크, 알토에이에스, WHO, ITU 등 참석해 주신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컨셉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세계 경제와 산업의 변화, 그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산업경제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주목하여 이를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으로 확대 발전시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 진정한 혁신을 이끌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담론회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사회 전반에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이 지금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온라인상으로서의 접촉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송금과 결제의 일상화부터 5G와 AI를 활용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디지털 물결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원격 의료, 원격 근무, 원격 교육 등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에 해당하는 디지털 전환이 단 2달 만에 일어났다고 평가한 글로벌 디지털 선도 기업의 한 CEO 말처럼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러한 디지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며 우리의 대응과 역량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 사회의 구조적 변화 진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국가에게는 디지털 경제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여행은 그리고 탐험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무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져올 변화의 끝이 어디일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경제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행과 탐험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하여 우리가 쏟아부어야 할 세 가지 힘을 한국 정부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 힘입니다. 민간 부분이 디지털 경제의 주 플레이어로서 앞서 뛸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등 혁신을 배가하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축의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한국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G 초고속망 등 데이터 고속도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데이터의 수집, 개방, 활용을 가속화하는 소위 데이터댐을 구축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이를 전 산업에 융합,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낡은 규제나 제도들이 디지털 경제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의 힘입니다. AI 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경우 일부 계층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또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계층은 사회에서 점차 소외될 것이고 정보 격차가 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도 발생시킬 것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급격한 변화와 러다이트 운동 사례를 한번 대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계층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에 정책적 영점을 두고 나갈 것입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람 투자 그리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조정을 통하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힘이 필요합니다. 몇몇 공유경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내포합니다. 이에 당사자 간의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또한 이를 통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One step back to move forward 라고 하는 말처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 발자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신산업 영역에서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의 한 걸음씩의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 등을 통해 함께 더 큰 걸음을 내딛자는 소위 한 걸음 모델을 도입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우리는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위스턴 처칠의 말을 기억합니다. 또 중세 유럽을 휩쓴 패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희생자를 낳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낡은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 대응 여해에 따라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포럼이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대항해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님의 개회사였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본 포럼의 주관사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의장이시자 비바 리퍼블리카의 대표이신 이승건 대표님의 환영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이자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팀 리더 이승건입니다. 환영사에 앞서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해 주신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설립자 미스터 피터 디아멘데스, OECD 과학기술산업국장 미스터 앤드류 위코프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들과 협력 파트너인 더 밀크, 알토이에스, ITU, 마지막으로 WHO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청중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2018년 혁신기업과 디지털 전환의 임팩트에 주목하며 시작된 본 포럼은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유니콘 스타트업들은 어떤 인사이트와 창업가 정신으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논의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IT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 정부의 정책 당담자, 글로벌 VC, 학계 권위자 등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디지털 생태계의 현황과 미래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깊은 인사이트를 남긴 바 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 진정한 혁신을 이끌 디지털 전환으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 의료, 고용, 소비, 금융 등 일상은 물론 경제와 산업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위기와 불확실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상황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화, 온라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 대전환의 변곡점에 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4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필연적인 시대에 어떤 기회와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정책은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미디어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해 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직업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혁신 전략과 정책 및 규제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 스타트업의 사례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에서 폭풍은 결국 지나가고 우리 대부분은 생존할 것이지만 인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주의적인 감시체계보다 시민적 역량 강화를, 민족주의적 고립이 아닌 글로벌 연대를 강조합니다. 다른 세계적인 석학들의 메시지 역시 맥락을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글로벌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딛고 디지털 경제가 이끌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3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두 분의 개회사 그리고 또 환영사를 듣고 나니까 오늘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엑스프라이즈 재단과 싱글레리티 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기업가인 피터 디아멘디스 대표님의 기조 연설이 되겠습니다. Meta Trends, Futures Faster Than You Think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해 주실 텐데요. 한 30여 분의 연설 후에 약 15분 정도의 Q&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터 디아멘디스 대표님의 기조 연설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It's a pleasure to be joining you, albeit digitally. 원격으로 It 만나게 was in 되어서 January of 반갑습니다. 2020 that I wrote a 2020년 book called 1월에 The 제가 Future is 출간한 Faster 책이 Than You 미래는 Think. 생각보다 Little did 빨리 I know how 온다인데 fast 지금처럼 the 전 world 세계가 would be 빨리 changing. 변할 줄은 또 The 미처 challenge is 몰랐네요. that our brains, the 인간의 100 billion 뇌는 neurons, 100 수조개의 trillion 뉴런과 synaptic 수백 connections that 조의 make up 시냅스 everything we've 연결로 ever 구성이 되어서 felt and 사물을 known, 느끼고 that we 인지하며 thought. 생각을 Our 합니다. brains evolved 인간의 since the 뇌는 times of Africa. 남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좁았고 선형적이었습니다. 세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단위, 100년, 1000년 단위로도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1년 단위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마다 변화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몇 초 후에 알게 되며 컴퓨터는 몇 마이크로초 이내에 알아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 기술입니다. 보다 빠른 컴퓨터 칩을 바탕으로 해서 센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 기술, 3D 프린팅, 합성 생물학, AR, VR, 블록체인 등 모든 기술들이 변화를 거듭하여 12개월 내지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어쩌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간의 기술 융합을 통해서 2개 혹은 3개, 4개의 기술이 합쳐졌을 때 모든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 인간의 생활, 국가의 통치 체제, 기업의 경영을 리셋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하급수 기술로 변모되는 세계를 보자면 마치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궤도를 이탈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것과도 같습니다. 돌아보면 6,500만 년 전에 이미 그런 소행성이 실제로 지구와 충돌해서 생명을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느릿느릿 걷던 공룡들은 빠르게 진화할 수가 없어서 그 후에는 결국 멸종되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호유류들은 살아남아서 결국 6,500만 년 후에 지구를 지배하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그토록 빠르게 변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세계의 지도자, 학자, 기업가들이 모두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올해 초 또 다른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스-코브2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그 어떤 소행성 충돌보다 더 빠른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적 변화는 여러 업계에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하급수의 힘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전파하려고 했던 내용을 말이죠. 그렇다면 기하급수적 성장은 어떤 느낌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두 선형적인 사고를 합니다. 저는 9살짜리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선형으로 놓고 둘 사이를 30걸음 떼어놓으면 1, 2, 3, 4, 5, 30걸음이면 30m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하급수를 단순하게 2배로 설정해서 떨어지게 하면 1, 2, 4, 8, 16, 32로 해서 30걸음을 떨어뜨리면 이제는 30m 거리가 아니라 10억 미터 거리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26바퀴나 돈 것이 됩니다. 그만큼 선형적 사고는 기하급수적 파괴적 성장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코백스라고 하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혈액 항체 엘리자 테스트의 첨단 기업입니다. 현재는 코브2 백신을 생산 중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해서 30개의 백신의 동물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그중 2개를 찾아냈고 곧 인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수억 병의 백신이 생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공동 창업하고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로 셀룰레러티가 있습니다. 훌륭한 공동 창업자인 밥 루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자연 살해세포를 인태반에서 추출해서 암을 무력화시키고 인체 내 면역체계에서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탐지하고 파괴합니다. 이 사업을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코로나19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점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좋은 측면에서 코로나19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역사상 최초로 인류가 공동의 단일한 적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개인들이 사스코브 바이러스라는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약 1억 명 내지 2억 명의 과학자, 내과 전문의, 기업가, 간호사들이 공동의 적을 상대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의 과학연구실, 병원, 의원 등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실험이 진행 중인데 곧 수많은 해결책을 쏟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르게 보면 사실 지금보다 사태가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아직도 사망률이 알려지지 않았고 모수인 확진자의 수도 알지 못합니다. 1% 이하이기를 바라지만 훨씬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에볼라처럼 20%, 30% 사망률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변혁시키고 새로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회사 혹은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래 변화에 진정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이 창조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업의 진화를 가져올 기회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느리고 지지부진한 공룡 같은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포유류가 생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고 인력을 키우셔서 기하급수적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사업 모델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걸릴 변화가 단 3개월, 5개월 사이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느린 구시대적인 산업은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소매점, 식당, 상업용 부동산, 교육기관, 의료, 행사사업 등 많은 산업들도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기하급수 기술을 가르칠 때 6D를 가르칩니다. 디지털화되면 가짜 성장, 디셉티브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배수로 30번 증가하면 10억 배가 되고 파괴적, 디스럽티브 단계를 거쳐 상품과 서비스가 비물질화, 디머티리얼라이즈, 무료화, 디모니타이즈, 민주화, 디모크라타이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년 후면 이런 모든 사물들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입니다. 1과 0이 되면서요. 비물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쉑이 파산한 겁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1과 0으로 비물질화할 때 복제를 하거나 전송을 하는 비용은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무료화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어디로든지 전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맡은 기업의 이사회를 할 때나 투자할 회사를 찾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화, 비물질화, 무료화, 민주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얼마나 빨리 세계가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변화의 속도가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매업 순위로 2006년 자료입니다. 시어스, 제이시페니, 노드스트롬, 메이시, 베스트 바이 등이 보이는데 바닥에 아마존이라는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170억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위 기업의 CEO들에게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시장을 독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위 회사들은 마이너스 94%, 90%, 70, 마이너스 3000%까지 적자를 냅니다.
그나마 이것은 2016년도 일이고요. 현재 아마존은 1조 2천억 달러 회사로서 식품 체인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시점부터 10억 달러 기업을 꿈꾸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습니다. 바로 기하급수적 기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드랍박스, 우버에서 에어비앤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업들은 정말로 스타트업에서 수십억 달러 기업이 되는데 채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 차트로서 왼쪽이 2011년도, 오른쪽이 2015년도입니다. 모든 로고는 유니콘 기업들로서 기록적인 짧은 기간에 스타트업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있는 이들의 유니콘 집중도입니다. 최근 자료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들이 너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가들의 능력, 검증된 아이디어, 확장성 등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각나는 질문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줌 회의를 하도 많이 해서 줌 피로도도 느낄 정도입니다만 줌은 일일 사용자 수가 작년 12월 1,000만 명에서 이제 3억 명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470억 달러입니다. 이 회사가 디지털화, 비물질화, 민주화한 것은 다름 아닌 여행입니다. 현재 줌의 기업 가치는 전 세계 7대 항공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가 트렌드로서 그에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업가, 리더, 투자자들은 이런 거대 담론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 누구와든 기가비트 접속 속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휴대폰은 지금까지는 4G로서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12개월 동안 빠르게 출시될 것은 5G입니다. 이는 전 세계로 급속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수백 메가비트에서 멀티 기가비트 접속 속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는 지구 표면을 빠르게 덮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구 위에는 수많은 위성들이 평방미터 단위로 빼곡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스타링크인데요. 현재 스페이스X가 발사하고 있고 20건의 발사가 2020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12,000개 이상, 최대 42,000개의 위성을 발사해서 수백 메가비트에서 기가비트 속도로 평방미터 단위의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서든 고비 사막에서든 연결이 되지 않을 곳이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18년도에는 지구의 절반 정도가 연결되었다면 향후 5년 이내에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42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42억 명이 늘어나게 될 때 그들은 예전에 제가 연결했던 AOL 9600급 보드 속도가 아니라 수백 기가비트 속도로 연결되면서 구글과 바이두 같은 지식의 세계에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2억 명이 무엇을 만들고 발견하고 원하고 발명하게 될까요? 수십조 달러의 글로벌 금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 혁신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인구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로봇 협력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배달 로봇이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타쉽이라는 것인데요.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 배치됩니다. 이들 로봇은 동네 식당에서 기숙사 방까지 음식 배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들 외에 또 다른 로봇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훌륭한 회사로 현재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투자하고 있으며 전에는 구글이 투자했었습니다. MIT의 마크 레이버트가 설립하였습니다. 매년 이들 로봇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 단순히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기계학습을 통해서 점점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배우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으로 아틀라스 로봇이 보여준 성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촬영한 것입니다. Here's another robot. 또 다른 로봇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도 창립하고 집행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당사는 큰 상금을 걸고 대회를 주최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아나항공사의 혁신 담당 이사 겸 CEO가 전화로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만일 사람들이 뉴욕이나 LA에서 도쿄로 비행하기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전염병은 빠뜨렸었네요. 지금은 그것이 이유인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로 날아가는 대신에 실제로 자신이 로봇 아바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미래에는 지금처럼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있고 저처럼 생겨서 사무실이나 거실을 걸어 다니는 겁니다. 제가 고글이나 촉각 의상을 입고 로봇에 들어가면 그 로봇이 대신 여러분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의사 로봇이 환자를 치료할 것이고 제가 만일 재난구조요원이라면 제 로봇이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0,000 상금이 걸린 엑스프라이즈 대회의 주제입니다. 15개 국가에서 수백 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타 트렌드입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바로 헬스, 바이오테크와 장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꿈이 수천 가지일 수 있지만 사실 아픈 사람은 한 가지 꿈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말 굉장하고 멋진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체 내에 32억 개나 되는 유전자인 게놈을 읽고 쓰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버드 의대와 또 MIT에서 유전자 치료라는 이 분야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사실 30년이 걸려서야 오늘날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총 20여 가지의 유전자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고 현재 총 400개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치료가 무엇일까요? 마법과도 같은 것이죠.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우호적인 바이러스로서 우리가 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또는 한 개가 더 필요한 그 정확한 유전자 복제수를 가져다가 바이러스에 삽입을 한 다음에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하고 이게 근육세포, 심장세포, 혈액세포 등으로 주입이 됩니다. 인체에 올바른 유전자 복제수를 주입하게 되죠. 이처럼 유전자 치료는 획기적입니다. 모두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크리스퍼 기술입니다. 지금 32억 개의 유전자 염기서열 중에서 한 개만 저희가 떼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죠. 그리고 최근에 MIT와 하버드의 브로드 연구소에서는 이 프라임 에디팅, 프라임 편집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이 정말 정교해서 유전자 결함의 89%까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결과입니다. 크리스퍼 기술과 또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항암 치료, 유전자 결함 치료, HIV, 에이즈 치료 등에 있어서 매우 유망한 기술입니다. 또 우리의 차세대 메르스 치료 항생제나 아니면 기타 향균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노화 방지입니다. 사람들이 20년, 30년을 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 다 늙어가죠.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제 가족, 친구를 위해서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100살이 되신 분들도 60세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마침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도전과제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는 우리 인체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동 설립한 회사 중에서 헬스 뉴클리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샌디에고에 있고 LA, 샌프란에도 시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헬스 뉴클리어스를 방문하시면 4시간짜리 방문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의 게놈, 즉 32억 개의 염기 서열, 미생물 군 유전체 전체를 시퀀싱합니다. 전신 MRI, 뇌 MRI 찍고 혈관, 관상동맥, 패시트릭을 찍은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150GB 정보를 생성한 다음에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 이것을 대입하죠.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쑤시더거나 결려서 병원에 입원해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 병, 저 병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 지인이 있을 텐데요. 최근 저희는 헬스 뉴클리어스를 거쳐간 1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50대, 60대, 70대 남성 여성들이었는데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고 또 다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1.7%는 본인도 몰랐던 암 진단을 받았고요. 2.5%는 뇌 또는 대동맥류가 있었고 7%는 중등증 또는 중증 심혈관 위험을 보였고 16%는 심장의 구조적 기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4.4%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중요한 소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이렇게 못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C케어, 질병관리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더 맞춤화되고 예측 가능한 헬스케어, 건강관리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분야인데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인체에 공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줄기세포가 우리 인체의 재생 능력을 담당하게 되죠. 인체의 줄기세포는 이 몸의 손상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손상 부위를 찾게 되면은 근육, 뼈, 뇌, 심장, 신장 등으로 복제, 분화되면서 손상 부위를 보수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줄기세포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체의 줄기세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보다 그 줄기세포의 수가 100배 그리고 1000배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인간은 30살이 넘게 살게끔 디자인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가임기가 될 때까지 살도록 디자인이 되었었죠. 따라서 과거에서는 30세쯤 되면은 손주들한테 빌붙어서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면 죽거나 아니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줄기세포의 수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 줄기세포를 다시 충전해서 인체의 재생 엔진을 가동시킬까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셀룰라리티 바파라디 박사님과 함께 진행 중인 연구이고요. 또 다른 제 지인 마틴 알리아나 로스블라트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장기를 재생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폐, 심장, 간을 재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 내로 우리 모두 스페어 장기를 갖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첫 번째 소행성이었다면 최근의 소행성은 바로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돌할 또 다른 소행성이 있으니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비관적인 관점, 즉 AI는 파괴적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급격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두 종류의 회사로 나뉘게 됩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망하는 회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죠. 또 다른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CEO 순다르는 이렇게 얘기했죠. 인공지능은 전기나 불이 인류에게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들은 AI를 구축하기 위해 경주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특히나 경쟁사가 AI를 구축하고 있다면 경쟁사는 여러분의 회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사업 전반에 걸쳐서 실제로 AI를 잘 접목하고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측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중심의 회사들은 올해 2020년만 경쟁사들로부터 1.5조 달러를 빼앗아올 것이고요. 2021년을 볼까요? AI는 2.9조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2억 시간의 근로자 생산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2021년까지 그럴 것이고 2030년이 되면은 AI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15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시고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딥마인드는 5년, 6년 전에 구글에 의해서 인수가 되었죠. 예전에는 주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신경망, 머신러닝 그리고 또 제약에도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딥마인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은 이제 알파고라는 AI를 만든 것인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바둑의 절대 강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둑에서 기계가 인간을 이기려면 2030년은 되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이를 12년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해에 딥마인드에서는 소위 알파제로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그 알파고 버전을 100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했을 당시 우리는 사람 전문가들이 직접 했던 수백만 대국의 모든 인간 데이터를 학습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더욱더 정교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전체 시스템에 적용하게 이르는데 사람의 데이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기가 참여한 게임에서부터 배우는 것이고요. 이게 알파 제로라는 것인데요. 제로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지식이 없다.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범용성을 더해서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1대1로 하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서양 체스나 일본 장기 등의 게임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모든 1대1 대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알파제로는 아침에는 완전히 랜덤하게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게 되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이제 체스 독립체가 되는 것이고 8, 9시간 만의 학습만으로 알파제로는 세계 대회를 제패한 스톡피쉬를 제쳤습니다. 스톡피쉬는 과거에 카스파로프를 이겼던 딥블라는 프로그램보다 더 뛰어난 것이죠. 자, 이런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디까지가 과연 게임인 것인가? 부동산 투자도 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도 게임이 될까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AI와 인간 간의 협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3년 그리고 5년을 내다봤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이 AI 협진해서 진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AI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의료 과로로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또한 이러한 신경망 위에 구축되는 하드웨어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100 GPU 팩을 출시했는데요. 기존의 버전보다 성능이 20배 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GPU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크런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세대 HTC VR 고글이 되건 아니면 오큘러스 VR 고글이 되건 간에 말이죠. 이 두 개 모두 향후 6개월 그리고 12개월 사이에 해상도가 2배로 향상이 될 거라고 하고요. 또 소문에 의하면은 애플에서 AR 글래스를 2021년 봄 또는 2022년 초에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학습 방식,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또 다른 멋진 분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진정하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날까지는 항상 미친 아이디어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업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조직에서 어떠한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예상되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미친 아이디어가 없다란 그러고 하면은 점진적인 개선이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는 바로 뇌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두뇌의 신피질 또는 수십억 개의 뉴런이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복잡한 계산을 할 때 휴대폰 자체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4G 또는 5G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에지에서 연결돼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휴대폰으로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은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쌀 한 톨 크기의 두뇌 이식 칩인데요. 각각의 칩이 초당 10메가비트의 속도로 뇌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인 여성이십니다.
시각 피질에 이러한 메모리 어레이를 부착을 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죠. 하지만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한 일은 지난 여름에 발표된 것인데요. 뉴럴링크의 소식입니다.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회사인데요. 인간의 뇌를 클라우드로 연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은 매우 작은 칩이 있습니다. 이 칩 10개를 뇌의 표면에 인식하게 되면은 2기가비트 연결 속도를 내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머신은 이제 뇌를 실제로 절개를 해서 뇌로 들어가서 칩에서 뇌의 심피지까지의 수천 개의 연결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들은 이미 영장류에 실험이 되었고요. 그리고 뉴럴링크에서는 올해 말까지 인체에 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메타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전례 없는 시기를 겪고 있고 부정적인 마인드는 절대 긍정적인 삶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저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동시에 가장 큰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도전가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열정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발표 슬라이드가 필요하시면은 keynote@diamandis.com으로 메일을 보내시면은 저희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발표를 보내드릴 것이고요. 자녀, 동료, 친구, 지인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번던스 360 싱글러리티 대학 엑스프라이즈 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열정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멋진 기조 연설을 해주신 피터 디아몬드스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질의응답은 그 발표하신 그 피터 디아몬드스 대표님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질문은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건 한국말로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나와 계신가요? 네. Hi Peter, can you hear me? 대표님 잘 들리십니까? 대표님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Yeah, good evening. Right. 저녁이시죠? 여기는 아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한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식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brought you a book today. 오늘 제가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이네요. 사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인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So in your presentation, 발표에서도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현재 기하급수적 기술에 대한 사례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나 법적인 틀로 만들어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 의료 기술 덕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래 살다 보니까 직업이 없이 살아야 되는 시기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사라진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정책 입안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곳 우리가 적응하는 데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어려운 점이 있죠.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극적인 변화는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와 오늘이 똑같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여러 정부들이 바로 안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항상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작은 정부는 보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정부, 큰 국가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민첩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민첩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산업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같은 경우 삼성 같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삼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해 보니까 장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수를 하는데 직업이 없이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직업이 특히나 로봇이나 AI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일과 우리가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과 또 원하는 일을 구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분야를 아예 다르게 놓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차세대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은 인간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같이 협업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첩한 그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만족과 그 다음에 또 소득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또 노동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또 질문도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인구들이 이제 수십 년이 되면은 다 연결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전 지구상의 50% 미만의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0%는 아직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 또 기하급수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랍지만 또 이러한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인 이런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그런 발전과 그 다음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기술 접근성 이 두 가지 간의 균형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 받기 좋아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지난 1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가진 자와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그런 격차가 매우 컸죠. 그래서 왕이라든지 아니면 파라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1%였고 그리고 또 99%는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라든지 파라오 그리고 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오늘날에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 동안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진 자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수요를 그리고 니즈를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어떤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국가들을 보면요. 또 다양한 그런 태양이라든지 지구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가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에너지 보관과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풍부하게 되면은 물도 풍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면은 또 인류의 그런 질병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질병 중에 반 이상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식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빈부 격차가 심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이라든지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런 접근성을 계속해서 제고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관련된 기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받은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질문인데요. 이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디지털을 차세대를 위해서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교육체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정말로 되고 있는 교육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현재 교육 체계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아들들이 9살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제가 볼 때도 교육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변하지 않은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변하지 않은 제도도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연단에 나가지요. 그래서 학생들, 여러 청중들을 보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뒤에는 칠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던질 만한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화된, 맞춤화된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하나의 학생들이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상현실 등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심지어 게임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학생들은 100점 점수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100점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떨어집니다. 틀리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게임은 다릅니다. 뭔가 맞춰가면 점수가 올라가고요. 인센티브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가면서 점수가 점점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기업가들은 바로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많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제 파괴적인 기술이 교육과 의료 이 두 가지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벤처 펀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들께서, 할머니들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과거에 있었던 교육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 미래는 다릅니다. 미래의 교육은 고글을 쓰고 교육을 받을 것이고요. 플레이를 하듯이 맙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살면서 과거의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1대1 교수법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의 1대1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몰입형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꼭 교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정을 불어일으켜야 됩니다.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의 내용과 질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견고한 이런 아날로그 근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차세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그런 마인셋 그리고 철학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상이요. 자, 지금 쓰여진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대표님께서는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스타트업들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코로나19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여파,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부정적인 여파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실제로 이거에 건강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시스템들이 이런 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개인적으로 또 자부심을 갖고 봤던 것은 바로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잘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몇몇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철회를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내부적으로, 그래서 국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생산을 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인력에 있어서의 글로벌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런 숙련된 그런 과학자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 팀에서 이러한 분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멀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던,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뭐 한국에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몇의 그런 공급망이 국유화가 되고 국산화가 되고 있지만 또 글로벌화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쳐야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내주셨고 발표까지도 해주셨으면서 또 질의응답에 대한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가상이 아니라 한국이나 뭐 다른 곳에서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까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개인 하나하나가 모두 다 힘이 있습니다. 왕이고 여왕이고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기조연설과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피터 디아멘디스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봤는데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은 그 오후에 있는 키노트와 관련된 주제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은 제가 묶어서 꼭 다시 한번 다루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즉슨 끝까지 시청을 해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